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보스 쇼핑몰에서 이 어려운 불경기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악성 재고를 떨이함에 있어서 원가 이하로 원재료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건 무조건 사면 돼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한동안 우리 창고에 있던 걸 우리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얘가 아직 유통기간이 사실 뭐 먹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길어요, 유통기간이. 요거는 퀵 디테일러 아시죠? 닦을 때 빠르게 이렇게 광 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거. 네, 요거 그때 휠 타이어 이렇게 분진 제거나 이런 거 효과 되게 좋았잖아요. 예전에는 요거하고 작은 융, 세무 요거 해갖고 우리가 한 23,000원대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큰 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것도 9,000원대에 우리가 팔았는데 이거랑 이거 다 해서 10,000원.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금액. 대신에 재고는 그렇게 많진 않는데 이걸 우리가 버리거나 그렇다고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생산하신 분들이 피와 땀과 원자재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융, 작은 융, 실내, 그 다음에 세정제, 클리너, 휠하고 이런 타이어 되게 잘 닦입니다. 퀵 디테일러. 이거 다 해서 10,000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사갖고 당근에다가 또 판매하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성 재고 창고에 있는 걸 우리가 찾아서 몇 세트 되냐? 몇백 세트 안 되지. 한 200 몇 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10,000원에 사실 이거 우리 민성이 이거 촬영비도 안 나옵니다. 이거 민성이가 음식 존나 먹어요. 아주 그냥 민성이 밥값도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회사에 뭘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악성 재고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새로 나온 모델 3에서 오늘은 테슬라로부터, 테슬라 본사 마케팅 행사 지원팀으로부터 새로운 모델 Y 런치 에디션 부스터 기능하고 조금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세팅이라든가 앞에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모양은 마음에 들진 않는데 뒤에는 멋있는데 앞에는 넥소 같이 생겨갖고 별론데, 어쨌든 모델 Y를 처음으로 제가 테슬라로부터 받아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오늘 근로자의 날이에요. 5월 1일. 오늘 비가 많이 올 거를 알아서 와인딩을 어차피 못 가고 해서 어제 좀 일이 늦게 끝나서 야간에 리뷰 진행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 그리고 리뷰 진행하기 전에 이미 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낮에 민성이랑 또 차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놓고 야간에 어느 정도 리뷰를 하고, 사실 야간에 더 폭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 모델 I가 승차감이 좋아지면서, 그 승차감이 어떻게 많이 좋아졌냐면, 이렇게 내가 지하주차장에 나올 때 이 테슬라 모델 Y 요번에 새로 나온 거 모델 3도 마찬가지인데, 얘네가 이제 진짜 승차감 세팅을 되게 잘해요.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이럴 때 원래 테슬라 모델 Y는 이렇게 못 넘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내연기관 차들의 이 앞뒤 쇼바에 풍부한 쇼바감을 잘 세팅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얘가 딱 줘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제가 항상 우리 아파트를 나갈 때 제가 몇 개 넘는 게 있는데, 양쪽 바퀴를 같이 넘는 경우, 그 다음에 한쪽 바퀴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런 데서 항상 제가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차를 2차 저차 살 때. 이럴 때 되게 허둥지둥 돼야 되는데 얘는 굉장히 부드럽게 탁탁탁탁 잡아줘요. 그래서 요 모델 Y, 지금 또 모델 3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테슬라들이 승차감 부분에 엄청 많이 발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앞뒤, 얘는 또 밸런스가 앞으로 무게 편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앞바퀴가 과속방지턱을 넘고 뒷바퀴가 따라 넘을 때 앞뒤가 받는 유동치는 양이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원래는 모델 Y가 좀 딱딱하고, 전기차들이 아예 말랑말랑하거나 딱딱한 차들은 그런 과속방지턱이나 아파트 그 속도 제한 이렇게 설치한 곳에서 좀 딱딱하게 툭툭 치고 근데 엄청 좋아졌어요. 모델 3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어젯밤에 싸보니까 이게 승차감을 좋게, 물론 승차감을 좋게 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고속에서는 그닥 그렇게 내 맘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전에 처음에 나왔던 모델 Y보다는. 자, 일단 야간 리뷰 보시고요. 자, 모델 Y도 마찬가지로 얘는 500마력대에 듀얼 모터의 배터리 용량도 크죠. 그래서 제가 전에
몇 달 전에 리뷰했던 모델 3하고는 중량이라든가 모터의 힘이라든가 구동 방식에서도 얘는 앞바퀴, 그때 얘는 후륜이었잖아요. 얘는 앞바퀴에도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다르고 런치 에디션이라 약간 고속 주행에 맞는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 세팅도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 박민성 PD가 대표님 이 차는 가족들 구성원들을 생각하는 오너가 샀다. 혼자 타는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모델 3를 사고 모델 Y를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일적으로나 가족이 있을 때,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모델 Y를 사니까 뒷좌석 리뷰를 꼭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나를 강제로 뒤에 태웠어요. 이게 뭐 우리 박민성 PD가 가족들이 타는 차기 때문에 뒷자리 리뷰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뒤에 탔는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시중에 있는 다른 브랜드들 차에 비해서 이 실내를 보면 딱 테슬라라는 게 티가 나죠. 뭔가 이렇게 애플 핸드폰 사러 갔을 때 그 애플 매장의 그런 분위기 같은, 뭔가 되게 단아하고 일반 자동차랑은 약간 다른, 장난감 같지도 않은, 아무튼 굉장히 심플하면서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마감이나 품질들 이런 수준이 굉장히 되게 깔끔해진 것 같아요. 소재도 그렇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이 팔을 놓을 수 있는 암레스트도 그렇고, 헤드레스트도 되게 조그만데 엄청 작거든요, 이 크기가. 그리고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고, 의자도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안 들고 폭이 넓지는 않네요. 뭐 이 모델 Y가 모델 3에 비해서 뭐 엄청난 크기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모델 Y가 뭐 엄청 큰 SUV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그 정도 크기는 아니에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근데 일반 세단들보다는 일단 높으니까 요런 데가 일단 좋고, 뭐 박민선 PD가 제일 주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한 승차감 부분, 뒷자리에서 느껴지는 승차감 부분이라고 하면 과거 때에 비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고, 운전을 할 때는 배터리하고 앞바퀴 쪽, 배터리하고 뒷바퀴 쪽이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특유의 그 전기차의 플랫폼에 대한 느낌을 모델 3는 그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모델 Y는 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배터리랑 앞에 서브프레임, 뒤에 서브프레임의 연결 부위의 그 느낌이 뒷좌석에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일반 사람들은 그건 못 느끼겠죠? 못 느끼는데, 제가 한 3, 4년 전에 모델 Y 처음 나왔을 때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비하면 엄청 부드럽네요. 엄청 부드럽고, 차가 일단 너무 깔끔합니다. 진짜 깔끔해가지고, 조금 정내미가 떨어지려고. 자동차가 좀 이렇게 자동차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진짜 무슨 침대 매장에 침대를 사러 온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의자는 준수합니다. 굉장히 뭐 너무 편하다, 딱딱하다, 불편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준수하다,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이 후륜이 아마 5천만 원대, 사륜이 6천만 원대.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에디션인데, 무슨 스페셜 에디션인가, 무슨 에디션, 런치 에디션, 런치 컨트롤 기능, 부스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앞에 뭐 좀 다른데, 6천만 원 사륜으로 본다라고 하면 팰리세이드라든가 뭐 이런 차들 국산차랑 비교하면 그렇고, 수입 SUV들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월등하게 저렴하죠. 이게 X3보다 어떻게 보면 좀 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출력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러면 저는 이 크기가 조금 작아도 예전처럼 전기차는 무조건 비싸다 이게 아니라, 모델 Y의 사륜 모델의 일반적인 그 런치 에디션이 아니라고 하면 6천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가격적, 왜냐면 보조금도 어느 정도 받을 거고, 그러면은 가격적인 매력도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이제 전기차를 가격이 비싸다, 뭐 주행거리가 짧다, 이제 이런 걸로 깔 수가 없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연기관의 일반적인 판매가 잘 되는 브랜드들의 차들과 직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직접 비교해서도 이제 많이 안 밀리죠.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봐요. 매력 있고, 모델 3에서 이미 제가 차가 굉장히 실용적이거나 가격적인 거나 뭐 성능에서 매력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도 뭐 하체 구성이 거의 똑같으니까 차가 더 높고 큰 건데 굉장히 좋네요.
그 테슬라가 운전할 때는 제가 직접 운전하니까 모르겠는데 민성이가 운전하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어떤 쏠림이라든가 제어 능력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네요. 지금 제가 이제 자주 테스트하는 이 울퉁불퉁한 구간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느낌이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댐퍼랑 스프링의 세팅을 이제 부드럽게 하면서도 중량을 제어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거죠. BMW가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과거에는 모델 X도 그렇고 모델 Y가 이제 높고 이러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해서 출렁거림이라든가 주행 안정성에 대한 지오메트리 세팅을 했을 텐데, 지금은 고급차들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 부드러우면서도 고중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앨런 머스크가 이제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 접목에, 그래서 제가 모델 3도 되게 느낌 승차감이 엄청 좋다고 했는데 모델 Y도 이제 승차감이 엄청 좋네요.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내연기관도 차 진짜 잘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기차한테 싸다고 맞을 겁니다. 진짜 좋네요. 다시 리뷰로 들어갑니다. 낮에 이렇게 뒷좌석의 느낌을 전달했는데, 얘가 만약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전기차 BMW iX를 제가 타고 있거든요. 엑스드라이브 50을 한 1억 4, 5천 정도 하죠. 그 차 가격이. 얘 거의 2배예요. 얘가 일반 듀얼 모터가 한 6천 초반이고 보조금 받고 뭐하고 하면 5천 후반대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얘 거의 2배가 살짝 넘는데, 그런 본격적인 SUV 형태를 갖고 있는 차량 직접 비교한다는 건 좀 어거지가 있는데,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인데 5천만 원 후반대에 살 수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커서 주행거리가 뭐 500km 전후로 나오고 사륜에다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 차의 상품 가치가 되게 뛰어나다라고 봐요. 이제는 전기차가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라는 걸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 모델을 얘네가 모델 X, 모델 S, 모델 3, 모델 Y 이것만 가지고 지금 10년 가까이를 팔면서 쭉 오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이 품질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내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처음 모델 Y를 리뷰했을 때는 모델 3에 비해서 차가 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듀얼 모터 힘도 셌으니까, 근데 엄청 딱딱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기차들이 중량이 워낙 많이 나가고 또 배터리가 가운데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고중량을 제어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스프링이나 댐퍼 세팅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코너나 일반적인 고속주행에서 단단하게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해서 되게 딱딱하게 됐다 해서 모델 Y가 다 괜찮은데 굉장히 딱딱한, 모델 X는 더 딱딱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알려주는 리뷰를 했었는데, 최근에 내가 모델 3를 리뷰하면서도 느꼈지만 테슬라가 지금 승차감이나 주행 느낌이 엄청 좋아졌어요. 주행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졌는데, 얘는 지금 그때 내가 리뷰했던 모델 3에 비해서 중량도 많이 늘어나고 배터리가 일단 크니까 앞에 모터까지 들어갔고 차고가 또 높잖아요. 최저 지상고도 살짝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델 3에 비해서 느낌이 달라져서 많은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나요. 근데 나는 확실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전에 몇 달 전에 리뷰했던 모델 3는 라이트한 일반 모델의 후륜 모델인데, 걔가 나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타기엔 더 좋다고 봅니다. 얘는 출력이 세서 가속할 때 샥 나가고 뭐 이렇게 좋은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BMW iX가 물론 가격으로나 옵션, 걔는 또 에어스프링 4개 다 돼 있고 옵션도 엄청 좋잖아요. 오디오도 장난 아니고 가격이 일단 2배가 넘게 비싸니까. 그래서 직접 비교하면 안 되지만 모터 출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도 500마력에 육박을 하고 400마력 중후반대니까 걔가 500마력 살짝 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출력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물론 그래도 몇십 마력 차이가 나는데 악셀을 밟았을 때 가속 느낌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차가 듀얼 모터하고 배터리가 크고 롱레인지에 뭐 출력이 이렇게 높다라고 해서 폭발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러려면 이제 모델 3 퍼포먼스를 타야겠죠. 내가 지금 타고 있는 iX에 비해서는 많이 좀
한참 부족한데 가격이 비슷했으면 내가 아마 테슬라를 죽어라고 깔 텐데 가격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박민수 PD가 나한테 물어봐요. 대표님,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이 요새 캠핑도 하시고 여행 다니고 세컨카로 작은 전기차를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작은 전기차가 아니라 좀 덩치가 있는 중기차를 산다라고 하면 iX랑 모델 Y 중에서는 대표님은 뭘 살 거예요? 물어보는데 선뜻 iX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iX가 얘보다 차가 좋은 건 맞는데 가격이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니까 아니 얘를 보조금을 받고 뭐하고 해서 사면 과연 얘가 경쟁자가 있을까? 우리나라 아이오닉 뭐 5, 아이오닉 6 옵션 놓고 이래도 다 5천만원 왔다 갔다 할 텐데 과연 걔네들이 모델 Y에 대적이 될까? 걔네들이 뭐 이런 전자기기 등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테슬라의 OTA라든가 이런 모듈화 되어 있는 이런 제어 능력에서는 또 오토파일럿이 워낙 뛰어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과연 테슬라를 전기차를 생산하는 브랜드들이 이 금액대 5천만원대 4천만원 중후반의 모델3 라이트한 모델에 5천만원 초반의 일반 후륜 모델 뭐 5천만원 중후반의 듀얼 모터 이런 모델 Y를 일반적인 브랜드들의 전기차들이 과연 대적이 가능할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저처럼 이제 차를 구조적으로나 소재공학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게 있는데, 제가 왜 모델 3 이 라이트한 모델이 이 모델 Y보다 더 좋다라고 느끼냐면 얘는 출력이 높고 그만큼 차값도 비싸졌고 배터리도 커지고 듀얼 모터에 등치도 큰데 얘는 이렇게 싹 하잖아요. 그러면 승차감을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 놨는데 얘네가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모터의 주행 성능으로 차체의 스테빌리티, 안정감을 제어하는 기술이 월등하게 지금 앞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선을 좀 세게 변경을 하거나 그럴 때 싹 하고 이 차체가 서스펜션의 구조와 댐퍼와 스프링의 탄성 개수가 슥슥 먹어주면서 차를 제어하는 게, 모델 3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굉장히 녹립고 숙성된 걸로 가는. 근데 얘는 그렇게 하기에는 중량이나 배터리 크기나 또는 차체 높이나 이런 것들이 모델 3의 라이트한 후륜 버전의 모델을 이렇게 데이터 값을 완성시키듯이 완성을 못 시키고, 그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자동차의 구조적 물리적인 계산으로 사실 이런 거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서스펜션의 구조가 얘네가 아우디가 쓰는 방식처럼 이렇게 스티어링 암이 있고 뒤쪽으로 스러스트 암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위에 얘네 아우디처럼 두 개의 어퍼암을 놓는 방식이 아니고 또 BMW처럼 하나의 W15의 하나의 암으로 잡아서 약간 언밸런스예요. 밑에 있는 서스펜션의 구조와 위가. 근데 이게 모델 3에서는 차가 좀 작고 얘보다 배터리도 더 가벼웠고 후륜이고 전체 무게도 가벼우니까 내가 그걸 두드러지게 느끼지 못하고 댐퍼와 스프링을 부드럽고 녹익은 상태로, 그리고 모델 3가 모델 Y보다 판매 대수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데이터로 모아진 주행에 관련된 데이터 값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델 3는 내가 탔을 때 야, 테슬라가 이제 주행에 관련된 것들이 옛날에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녹익은 주행 세팅을 해서 너무나 내가 칭찬했어. 근데 지금 모델 I에는 출력이 센데, 근데 희한하게 다른 제조사들의 500마력에 600 하는 것만큼의 출력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뭐 테슬라 측에서는 이거를 부스트 기능을 써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스트는 더 출력을 끌어낼 때 하는 건데 뭐 출력을 갖고 논하기엔 일단 가격이 이렇게 안 비싸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자 그러면 가다서다를 할 때는 앞에 모터가 들어가서 앞에 모터의 토크 비중도 30%는 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델 3처럼 부드럽게 가는 느낌이 좀 덜해요. 그리고 얘가 모델 3보다 바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큰 거로 알고 있거든. 얘가 한 20인치인데 그래서 앞쪽에서 전달되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고, 듀얼 모터의 배터리가 커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도로가 연결되는 부위나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좋지 않은 상태나 이런 데를 갈 때 배터리와 앞에 서브프레임의 구성, 뒷바퀴 모터가 있는 서브프레임의 구성에 접합 부위의 이질감이 얘는 느껴집니다. 내가 슈퍼카를 탈 때 말했던 그 이질감이 느껴지고 있고, 아까 제가 차선 변경을 했을 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확 했을 때 얘는 싹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따 저기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굉장히 독특한, 나는 이 느낌을 좋아하진 않아요. 예전에 테슬라가 전기차에 내연차들과는 굉장히 다른, 내가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된다. 전기차적인 주행 느낌의 요소가 굉장히 강했는데, 모델 3 새로 나온 거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포용 능력이 좋아졌고 내연차 같은 주행 질감이 살아났는데, 얘는 그 중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차선 변경을 세게 딱 하잖아요. 이게 딱 하면 이 움직임이 싹싹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의 구동 제어로 억지로 딱 끌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쓱쓱 들어갈 때 쓱쓱 들어가 있는데 쓱 앞으로 밀고, 그러니까 모터가 이 거동이 생겼을 때 횡지에 의해서 롤링이 생기는 거를 서스펜션의 구조적인 테크니컬 기술이나 좋은 댐퍼와 뭐 좋은 잘 세팅된 스프링을 가지고 이걸 감싸 안아주는, 머금어주는, 노사장이 좋아하는 풍부한 쇼바감, 이런 것들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가면은 억지로 모터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거를 롤링을, 차가 이 롤링 값이 생기지 못하게 모터가 이거를 구동 기술로 상쇄를 시켜요. 근데 이렇게 되면 롤링이 없어서 좋은 건 맞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주행 느낌이 많이 어색하고, 악셀에서 발을 놓으면서 이렇게 탁 들어가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델 3가 월등히 앞선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요 모델 Y는 모델 3에서는 앞바퀴에 구동이 안 가서 제가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앞바퀴의 서스펜션의 위쪽에 있는 어팜이 스틸이거든요. 근데 이 스틸에서 땡 하고 올라오는 게 덜 들어오게 돼 있는 건 그 어팜을 잡아주는 쇼바 댐퍼와 스프링의 마운트가 그냥 컵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 모양으로 거푸집으로 돼 있어서 알루미늄의 거푸집 마운트에서 어팜을 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잔진동을, 이 어퍼암을 잡아주는 마운트에서 상당 부분 상처를 하는데, 그래도 밑에 쪽에서 이 너클암을 타고 또는 댐퍼가 연결되어 있는 이쪽을 향해서 어퍼암으로 전달되는 잔진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모델 3에서는 많이 못 느꼈는데 얘는 그 부분이 좀 체크가 돼요. 이것도 아마 중량과 차고 높이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브레이크는 잘 드는데 확실히 차 중량이 무거운 거야. 그리고 모델 3에 비해서 이게 차고가 높으니까, 얘가 지금 에어스프링이라든가 가변 댐퍼 같은 거를 쓰면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IS 같은 경우는, 내가 최근에 했던 BMW XM도 그렇고 에어스프링의 스프링의 이 감쇄를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스프링 레이트를, 공기주머니의 그 말랑말랑함을 조절하고, 가변 댐퍼가 또 딱딱하게 잡아줘서 노즈 다운을 상당 부분 억제를 시키고, 뒷바퀴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을, 브레이크 EBD라고 하죠. 브레이크 배분을 바꿔서 노즈 다운을 심하게 가지 않게끔 해주는데, 얘는 일단 가격이 낮으니까 노멀 스프링에 노멀 댐퍼를 가지고 부드럽게, 옛날 모델 Y의 딱딱한 현가장치 세팅이 아닌 부드러운 느낌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노즈 다운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앞바퀴 쪽에서 감수해야 되는 브레이크 무게 배분이 꽤 커진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과격하게 몰고 들어갈 때 운전자가 야시를 먹게 됩니다. 근데 얘는 어쨌든 무게 배분의 배터리가 상당 부분 가운데 무거운 게 있어서 내연기관처럼 꼬꾸라지는 건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별로 높지 않은 속도에서도 상당 부분 앞바퀴 쪽에 가해지는 부담이 꽤 크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델 Y가 예전에 내가 모델 Y 처음 나왔을 때 했던 건, 그때는 노 사장이 전기차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하기에도 좀 구력이 좀 부족했죠. 아무래도 짬밥이 좀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모델 Y가 처음 나오면서 세팅도 굉장히 하드하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정확하게 느껴지는 게, 테슬라는 모델 3가 진짜 갑 오브 갑이구나. 모델 Y는 모델 3를 베이스로 서스펜션 구조나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게가 증가하고 무게중심이 높아지니까 얘는 모델 3에 비해서 거주 공간이라든가 뭐 실내 공간 편의성, 적재 능력 등은 월등히 좋아졌을지 몰라도 주행 느낌은 오리지널은 모델 3구나 라는 거를 제가 지금 이 차를 타면서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중요한 건 일단 오늘은 지금 깜깜하니까 내일이 사실 근로자의 날이라서, 그리고 내일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 제가 다니는 코스에 가서 와인딩도 좀 때려보고, 그립이 앞바퀴 서스펜션의 구조가 BMW처럼 텐션 스트롯으로 스포츠하게 잡아주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앞바퀴의 그립이 쉽게 놓치네. 내가 방금 저런 데를 세게 돌 때 IX로는 70km로 IX가 얘보다 무겁거든요. 70km로 잡아 돌려도 저기서 끽 하고 밀리지 않아요. 그냥 끽 하는 정도인데, 얘는 방금 속도가 안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지는 걸로 봐서 앞바퀴 서스펜션의 구조 자체가 강하게 핸들 조향을 꺾었을 때 노면을 세게 홀딩할 수 없는 구조. 근데 얘는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는 세팅 값으로,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으니까 이게 되는데, 얘는 무게중심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근데 사실 뭐 모델 3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조지고 모델 Y를 가지고 막 조질라고 타는 건 아닐 거라서, 얘는 가족을 아까도 뒷자리 그거 보는 것처럼 그렇게 탈 거니까,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가격을 염두에 봤을 때 지금 디자인이나 실내 구성이나 품질이 워낙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쁘지 않겠죠?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처음 한 30분 정도를 딱 타자마자 느낀 게, 난 모델 3 사야지 라는 게 딱 왔었어요. 그리고 이 차를 테슬라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뭐 시승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한테 뭐 조건이 뭐 테슬라에서 내주는 거니까 다른 회사들이랑 다르게 좀 뭐 리뷰는 마음대로 하래요. 뭐 검수 없이 편하게 해라. 단 하체 우리기 안 된다. 어디를 푸르는 거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테슬라 본사가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우리는 하체 우리기가 전공인데, 그리고 얘는 하체 우리기를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뭐 테슬라의 방침, 회사에서 차를 내주고 그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리뷰어나 유튜버들을 상대로 이렇게 시승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준 건 정말 감사하고요. 하체 우리기는 못했는데, 그래도 아까 리프트로 전체로 한번 들어보는 거는 뭐 뜯은 게 아니니까 들어서 봤는데, 구성은 뭐 크게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리뷰했던 모델 Y에 비해서도 구성은 안 바뀐 것 같고, 너클암에 꽂아지는 이 스티어링 암하고 스러스트 암의 피벗 각도가 살짝 바뀌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스티어링의 피드백이 느낌이 많이 다르고, 댐퍼랑 스프링은 100% 바뀌었습니다. 100% 되게 좋게 세팅됐고, 엑셀레이터랑 브레이크를 이렇게 왔다 갔다 밟았을 때 차의 움직임의 범위도 말도 못하게 좋아졌고, 부드러워졌고, 포용 능력 좋아졌고, 근데 이제 전자기적인 소프트웨어 제어 로직으로 인한 주행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무서울 정도로 테슬라가 지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전기 모터가 차선 변경을 할 때도 구동 제어를 통해서 롤링을 제어할 정도의 개입이 들어온다는 거는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순수한 아날로그적인 운전 느낌은 이제 다 앗아가고, 모든 걸 다 자동차가 우선으로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대단하면서도 좀 배알이 꼴린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은 밤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우리 직원들은 쉬지만 내일 그래도 제가 낮에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느낌을 여러분들에 알려주기 위해서 회사로 가는데 비가 온대요. 내일은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래서 와인딩은 못할 것 같고 회사를 가면서 이렇게 낮에 좀 환한 데서 보여지는 그대로랑 낮에 운전할 때 그 느낌을 다시 리뷰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요 정면 카메라도 켜서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내일 주간 리뷰로 넘어갑니다. 자, 야간 리뷰 어때요? 밤에 뭐 좀 깜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보이니까 요번에 우리가 요거 협찬받은 인스타 요거 360 카메라가 밤에 이쁘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찍고 원래대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기예보를 보고 창밖을 봤더니 비가 이렇게 와요. 좀 전까지 막 천둥 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원래 내가 아침에 한 7시에 나갔으면 와인딩 가서 차를 날릴 수 있었는데 오늘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인데 쉬는 날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일하는 건 좀 오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사실 비는 거의 한 9시 반부터 왔거든요. 10시부터. 그러니까 내가 일찍 나갔으면 와인딩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일찍 못 나간 건 피곤해서 어제 야간 리뷰하고 늦게 들어왔고 또 낮에 일도 많았어요. 몸도 지치고 피곤한데 아침에 또 오늘 이렇게 놀러 가는 차량들이 많다라고 해서 차도 막히고 해서 와인딩을 못 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근데 이 차는 와인딩에 가서 날리고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모델 3랑 움직임이 많이 달라요. 이게 테슬라가 모델 S 그 스포츠카 같이 생긴 거 최고급형, 그 다음에 문 위로 열리는 모델 X, 그 다음에 모델 3. 원래 이렇게 얘네가 딱 플랫폼을 세 가지로 고급 세단, 일반 세단, 그 다음에 SUV 있었는데 모델 3를 파생해서 지금 이거 모델 Y를 만든 거잖아요. 야간 리뷰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얘는 그러니까 모델 3의 가격에서 좀 보급형으로 가격을 좀만 더 보태서 덩치가 큰 차를 타서 가족들이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요게 사실 저는 파생 상품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내가 랜드로버든 뭐든 파생 상품으로 나온 차들은 좋을 수가 없다는데 모델 X는 완벽하게 S, 물론 걔도 승차감이 많이 딱딱하긴 한데 굉장히 고급지고 힘도 세고 좋잖아요. 근데 얘는 모델 X처럼 아예 SUV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딱딱해서 사람들이 그걸 조금 거부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차가 커지고 가격대가 지금 많이 라이트해졌잖아요. 지금 후륜 모델 같은 거 라이트하게 나오니까 그런 데서 어필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너무 딱딱하다 뭐하다 하니까 테슬라가 사실 이 중량급 고중량급의 전기차를 승차감을 딱딱하게 만들면 이렇게 주행 안정성을 잡기가 쉬워져요. 근데 부드럽게 만들면 내가 현대 아이오닉 5나 기아 EV6 같은 거 리뷰할 때 막 주행 안정성이 개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승차감을 좋게 만들면 이 고중량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그거를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앞에 모터랑 뒤에 모터가 코너 같은 데서 차를 앞으로 끌고 가면서 또는 동력을 넣어서 롤링이라든가 뭐 언더나 오버가 나는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방대한 소프트웨어 로직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좋은데 저는 그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차를 그러니까 전자 제어로 차를 제어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무게 배분과 저중심과 설계 구조, 그 다음에 주행 세팅, 지오메트리 세팅이 잘 돼 있는 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간이 확실한 기계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는 설계 구조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 서스펜션의 구조가 나쁘다 어쩌다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얘가 아우디 방식의 앞쪽을 썼는데 또 어퍼함은 BMW처럼 싱글 피봇을 쓰고 뒤에는 벤츠나 아우디랑 비슷한 토 컨트롤 링크가 앞쪽으로 빠진 제가 모델 3 하체 오리기 요거는 이제 테슬라에서 준 거라 하체를 뜯지 않는 조건으로 차를 받았기 때문에 서스펜션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서스펜션 구조 자체가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구조는 아닌데 그래도 뭐 잘 만들어 놨어요. 아우디나 과거의 벤츠랑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이 테슬라를 계속 타면서 느껴지는 게 테슬라는 돈이 많아서 모델 S나 X를 사지 않으면
모델 3가 진리다. 그리고 모델 3도 이번에 나온 라이트하게 나온 그 모델이 정말 나는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뛰어나고, 이 모델 Y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이 런치 에디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7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 우리 박민성 PD는 이 차를 이제 런치 에디션이 아니라 호구 에디션, 호구들이 사는 거 아니냐,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러는데, 이 46 모델을 6,300만 원에서 뭐 보조금 받고 뭐하고 이렇게 사게 되면 나는 이 모델은 가격적인 매력이 되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되게 단아하고요. 과거에 테슬라를 탔을 때는 그래도 인테리어 구성이 너무 심플하고 너무 장난감 같은 느낌을 줬는데, 지금의 테슬라는 안 그래요. 정말 단아하고 잡소리도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진짜 일본의 그 깨끗한 그런 호텔 같은, 저렴하면서도 흠잡기 힘든 그런 얌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싹 세팅을 해놨는데, 천장도 다 유리로 돼 있고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어제 낮에 타고 밤에 카메라를 켜기 전에 또 카메라를 끄고 나서 여러 상황에서 차를 타고 오늘도 이렇게 타면서 느껴지는 건, 이 최근에 나오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했던 뭐 포드, GM, BM 벤츠, 아우디, 우리 현대자동차, 뭐 일본 브랜드들 이런 애들 보면 전기차를 만들 때 초창기에는 테슬라한테 많이 밀렸죠. 근데 테슬라도 지금 뭐 생산 단가나 판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중국에서 생산하고 배터리도 뭐 많이 이제 리튬이온에서 뭘로 바꾸고 뭐하고 많이 여러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내연기관을 만들던 회사들이 처음에 전기차를 만들 때 좀 허둥지둥 된 건 있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처음에 뭐 오토파일럿이나 OTA나 너무나 앞서는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연차 제조회사들이 약간 어벙벙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리고 나서 내연차들은 100년 가까이 내연차를 생산한 구력이 있잖아요. 그 주행 세팅값이 있고. 근데 전기차는 노사장이 늘 말하듯 가운데 무게중심이 큰 배터리가 있고 전기 모터의 출력 토크 곡선이 내연차랑은 완전 다르고 또 미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 세팅이든 뭐든 처음에 많이 갈팡질팡을 했는데, 내연차 제조회사들은 내연차들을 오랫동안 팔면서 쌓여진 그 주행 데이터 값이 있어요. 구력이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전기차랑 잘 접목을 해서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미국차 캐딜락 리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포드에서 나오는 다른 전기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벤츠, BM, 아우디에서 나오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방대한 투자를 통해서 나온 로터스의 전기차도 그렇고, 얘네들의 주행 질감이 내연 차량의 주행 질감하고의 차이를 운전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끔 자연스러운 주행 세팅 값이 잘 이렇게 요새 버무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행 느낌도 그렇고 스티어링 느낌도 그렇고 굉장히 잘 세팅을 하는데, 내가 모델 3를 리뷰를 하면서 모델 3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아, 테슬라도 이제 예전에 테슬라 같지 않다 그랬는데, 모델 Y는 아직 이렇게 직진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전에 테슬라의 그 어떤 전기차 장난감 같은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모델 3랑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나 승차감도 예전에 테슬라랑 다르게 굉장히 이제 포용력이 깊어졌는데, 얘는 무게중심이 높아져서인지 무거워서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모델 3의 플랫폼을 파생 상품으로 이렇게 좀 키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질감인지 몰라도, 코너링이나 급하게 달리면서 차선 변경, 일명 칼치기죠. 그걸 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했을 때는 영락 없는 테슬라의 느낌이 그대로 나고, 전기차라는 그 느낌이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연차들에서 만드는, 내연차 브랜드에서 만드는 전기차랑 확연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3는 사실 더 앞서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델 Y는 테슬라다. 낮에 주행할 때 보면 사이드 미러의 시야라든가 전방, 그리고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또 많이 오면서 와이퍼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전기차가 비가 많이 올 때 사실 좀 괜찮아요. 왜냐면 앞뒤 바퀴의 이
차량 무게로 누르는 중량에 대한 무게 배분이 내연차보다 전기차가 유리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전기차가 또 앞에 엔진열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습기도 안 차고,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올 때, 물론 눈 올 때는 이제 타이어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비가 올 때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비 많이 올 때 막 i5 전기차 타고 뭐 i4 타고 할 때 좋더라고, 전기차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여름에. 그래서 이렇게 비 올 때 또 테스트하니까 와이퍼의 움직임도, 조수석의 와이퍼의 각도가 운전석의 와이퍼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이 와이퍼가 유리창을 닦는 이 면적도 되게 깔끔하고 개방감 좋고, 나는 그래서 모델 3를 운전할 때에 비해서는 얘가 좀 아쉬운데, 주행 특성에서는. 근데 뭐 나처럼 막 쏘거나 코너에서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모델 Y의 가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요즘 테슬라의 품질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걸로 봤을 때는 얘는 굉장히 상품력이 있고, 요새 뭐 전기차 내연기관에서도 워낙 잘 만들어서 뭐 테슬라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테슬라의 전기차의 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 Y는 잘 팔릴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타면 저처럼 막 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겁니다. 대부분 또 젊은 친구들이 테슬라를 많이 타니까, 젊은 친구들이 타기에는, 그리고 아이 한 명의 신혼부부들도 요새 많으니까, 그런 젊은 부부들은 모델 3를 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모델 3 이번 거 정말 디자인도 이쁘고 주행 특성이 되게 좋습니다. 걔는 얘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넓은 공간과 적재 능력과 좀 이렇게 지붕이 높고 이런 개방감을 좋아하면 모델 Y를 사시고, 노사장처럼 달리는 거라든가 차의 기본적인 세팅에 높은 비중을 준다라고 하면 모델 3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브스 인더스트리가 어느덧 과거랑 다르게 이제 이런 딜러십에서 차량 협찬이 많은데, 이렇게 뭐 리뷰의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협찬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성심성의껏 리뷰를 잘 할 건데, 다음부터는 그래도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사장 대한민국 유일하게 하체 오리기를 면밀하게 하는 채널인데, 저희 채널의 특성을 좀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하체를 뜯을 수 있게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로터스도 그렇고 캐딜락 리딕도 그렇고 위험한 차는 안 뜯어요. 저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리프트, 전기차 전용 리프트를 꼭 써야 되거나 하체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뜯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막 뜯진 않으니까 믿고 맡기셔도 돼요. 그래서 하체를 보고 이 시청자분들이나 테슬라에 관심 있는, 또는 제가 리뷰하는 차에 관심 있는 소비자분들한테 면밀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정 싫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적어도 노사장한테 협찬을 해준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음 테슬라에서 차를 협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회사 가서 잘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델 Y에 관심 있는 우리 소비자분들, 괜찮습니다. 승차감 정말 좋고 여러 부분에서 정말 괜찮으니까 시운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롱레인지의 사륜 모델, 이런 차는 사륜을 사는 게 좋겠죠? 모델 3는 호륜을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락셀 하겠습니다.